예, 이번 시간에는 아주 이제 특강입니다. 특강, 스페셜 렉처.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소위 브레인 스토밍입니다. 자, 경제가 뭐냐 하는 질문. 영어로 하면 에코노미가 경제다. 그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니 해도 뭐예요? 경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돈이지. 돈. 많이 해도 많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은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에는 쌀이었어요. 쌀. 먹는 거였어요. 그냥 푸드였어요. 푸드. 식품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의식주죠. 옷이죠.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세 번째, 하우스죠. 요 세 개였어요. 이거 돈을 가지고 결국은 이 만일을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내가 거주하는 거, 요거였어요. 과거에 맨 처음에는 단지 이제 먹는 것만 생각했죠. 그죠? 푸드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옷이 두 번째로 생각하게 돼. 어떤 옷을 입을까?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또 어떤 집에 살까? 뭐 토굴에 살까? 아니면 초가집에 살까? 기와집에 살까? 아파트에 살까? 전원주택에 살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가장. 근데 지금은 뭐였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뭔가가 또 새롭게 하나에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조이예요, 인조이. 즐길거리예요. 이 즐길거리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아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시너리도 땡이지만 관광, 여기 관광 산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좀 써주이소 이래 하는데 이제 아무도 경제를 하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경제 여러분들 과연 경제가 뭐냐 하는 것이 경제가 첫 번째 과거로 보면 경제는 결국은 지금이든 과거든 이 돈이다. 그럼 돈이 왜 필요하냐? 돈을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먹는 것을, 먹을 것. 식품이죠, 그죠? 먹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입을 것. 세 번째, 입는 거에는 치장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는 것까지.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집이죠. 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과거의 경제의 관념이었어요.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언제까지? 19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에, 그러니까 선진국은 좀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산업에서 하나 이제 추가가 된 게 요즘은 뭐냐 하면 즐길거리입니다. 즐길거리. 이 말은 취미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그걸 행위를 통해서 뭘 버느냐?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돈을. 그죠? 그럼 이 산업이 과연 식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로 보면은 가장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게, 그죠? 이게 식용작물, 식량이죠. 쌀, 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 외에 사이드로 들어가는 채소류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농업이죠.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로 농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바로 이제 논이나 밭에서 생산하는 요 것을 일단 일반 농산물 이렇게 말하죠.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농업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크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는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다였어요. 과거에는. 왜? 그냥 밭이나 논에서 수확해서 바로 먹는 거, 뭐 불을 좀 떼어서 1차 가공을 해서 먹는 거. 그건 지금은 어때요? 이 산업이 완전히 형태가 달라졌어. 원래의 그 형태가 거의 사라지고 가공이라는 프로세싱, 가공의 과정을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새로운 식품이 또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또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약까지 가는 거예요. 약. 메디슨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산업이. 이 농산업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식량을 생산하는데 과연 뭐가 투입이 돼야 되느냐? 일단 레이블 노동이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땅이 필요로 한다. 땅이 필요로 하고 노동이 필요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재배적인 방법이 필요로 하더라. 여기에 부가적으로 네 번째가 뭐 환경이 또 관여하더라. 이것들이 뭡니까? 전부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 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여기 이 첫 번째 돈하고 관계된 게 농산업이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간단히 얘기하지만 입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아담과 이브 시절에는 처음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뭐 벌거벗어도 아무 그게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뭔가 수치심이 느껴졌다. 그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가렸다.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냐? 옷도 천차만별이죠. 여러분들 그 옷 시장 한번 생각해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신발 신는 거, 신발 산업, 그 다음 귀걸이, 이거 뭐라 그러지? 목걸이, 액세서리 이런 것들 치장하는 거, 그 머리 있죠? 염색하는 거, 가발, 모든 산업들이 여기 입는 이 산업이라 내 몸을 가꾸는 이 산업이 인 거예요. 이게 다 경제활동, 돈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 이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 과거에는 토굴에서 살았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초가집에서 살았다, 기와집에서 살았다, 아파트 살다, 전원주택 산다, 뭐 어떤 데는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거예요. 그럼 집도, 집에 이제 그냥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 있을 것이고, 강의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회의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식당이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 산업, 일명 이 빌딩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이제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큰 그림부터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길거리가, 이게 과거에는 절길거리 뭐였어요? 우리가 선사시대 때 보면, 뭐 구석기, 신석기 때 절길거리 뭐였어요? 절길거리가. 취미가 뭐였어요? 뭐, 할 일 없으면, 하고 뭐, 타잔처럼, 하고 뭐, 이 정도였지. 그게 다였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뭐였어요? 야, 그게 노래를 해도 좀 잘해라 하면서 이제 뭔가 이 음을 타고 하는 것이 시작됐죠. 그런데 사냥을 하더라도 그냥 가서 돌 갖고 이렇게 잡고 이 줄로 묶어놨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장비, 도구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격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 요즘 뭐 수영부터 뭐 필라테스, 뭐 온갖 취미, 그러니까 카 레이스까지 이런 산업들이 지금 이 즐길거리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송,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가는 거, 이 즐길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직업하고도 관계되어 있죠. 뭐 일하러 가는데 필요한 도구,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 즐길거리가 지금 파이가 그만큼 커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프, 그 다음에 카약, 그 다음에 뭐 음악, 노래, 뭐 기타, 뭐 모든 것들이 이 즐길거리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경제예요. 이게 경제. 이것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1번부터, 자, 1번 농산업, 1번, 자, 농산업, 2번, 이제 2번에 입는 거, 치장하는 걸 전부 합쳐서 뭐라고 명하면 될까요? 이름 붙여보자고. 이 무슨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옷하고, 뭐, 붙일 거 없으면 치장이라고, 치장. 요즘 말로 치장한다, 그죠? 가꾼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빌딩, 뭐, 거주하는 거 모든 걸 포함하면 거주죠. 이 거주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죠, 그죠?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하든, 어쨌든, 뭐, 빌딩이든, 뭐, 집이든, 하여튼, 거주라고 일단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즐길거리. 즐길거리는 취미 활동, 여가죠. 이게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가 뭡니까? 이게 경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번다고 했는데, 돈 규모가 나는 1이다, 너는 2다, 너는 3이다, 너는 4다, 너는 5다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 사회주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나라, 그러니까 국민 전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토탈 월드의 총 생산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 몇 경 정도 되겠죠. 몇 경 불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갑니다. 동그라미가 뭐 달러로 갈게요. 달러 앞에서나. 자, 여기 하면은 100만 불. 그 다음 10억 불. 그죠? 조죠. 그죠? 조. 천조. 맞죠? 요거 조죠. 그죠? 자, 여기는 100만 불. 그 다음에 10억. 그 다음 요거 조. 그죠? 요거는 경이죠. 경. 1경 정도 합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국가마다 이게 200여 개 국가에서 경제 규모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잘 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자, 아침에 일어났어. 이제 글로벌 한 거는 봤고, 경제가 과연 뭐냐? 내가 요만한 집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아침에 메이크업 했다, 일어났다, 그죠? 처음에 일어나서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양치를 한다든지 침미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죠? 여기에 내가 운동을 하고 하는 거면 기구들이 뭐 있을 것이고, 그냥 뭐 밥을 먹는다면 그 식량이 있을 것이고, 그죠? 여기 뭡니까? 일단 식량 또는 밥만 있느냐 얘기는 반찬도 포함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한다. 여러분들 통학을 하겠죠? 통학하면 통학이 걸어서 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차 타고 할 수도 있고, 차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나는 강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이 활동들, 그 다음 네 번째, 또 점심을 먹겠죠? 점심 먹고, 또는 뭐 저녁 먹고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 6시 돼서 퇴근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녁 먹는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이 활동을 한다. 토요일 되면 뭐예요? 토요일 되면 도서관에 열심히 공부만 하는 학생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취미 활동 있는 사람도 취미 여가 활동을 한다. 요
과정은 출근 빼는 거,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요거 빼고는 나머지 다 여기 뭘로 바뀐다? 이 취미 활동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그 요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쓰는 비용은 기숙사비하고 밥값하고 다 포함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80만 원 정도 쓰죠, 그죠? 맞나요? 그거 다 치고 월 80만 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요. 초등학생은 얼마나 써요? 대학생. 초등학생은 한 30만 원 쓸까? 30만 원. 30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자, 그럼 우리나라 성인들 통상적으로 월 얼마 쓰느냐 하면 200만 원 쓴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 노령은 한 80 넘으신 분들, 노인은 한 80만 원 정도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쓸 데가 없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디 뭐 갈 데도 없어. 별로 취미 활동도 없어. 이때는. 그럼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를 가만히 보면은 30, 40, 50, 60, 70, 80, 여기까지 잘 안 나오지. 자,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때 가장 많이 쓰죠. 20대. 그죠? 많이 쓰다가 30대, 40대 비슷해요. 그 다음 40대, 50대 애 놓고 이제 키우고 하다 보면 요 올라가요. 그럼 퇴직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그럼 70대면 이렇게 가요. 지금 돈 쓰는 게 그래요. 요게 개인이 쓰는 이제 나이별, 연령대별 경제 규모예요. 그러니까 소비예요, 소비 요것은. 그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이게 경제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소비고 이 생산으로 한번 봅니다. 생산은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이때는 초등학교 때 있나요? 어릴 때 없죠? 언제까지? 거의 알바하기 전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때부터 조금 올라가는 거죠. 언제 피크에 가는다? 한 50, 60까지 피크에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퇴직하고 나면 뭐 또 직장 있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그러면 가장 왕성한 게, 그러니까 요게 생산, 컨슘 소비, 여기 생산이죠. 그 다음에 컨슘 소비죠. 그죠? 우리말 한글로 쓸게요. 세종대왕님이 노하신다. 자, 요것은 뭐예요? 소비죠. 그죠? 요것은 생산. 결국은 뭐예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산과 소비의 합인 겁니다. 이게 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연간 예산이 얼마냐면 원래 660조, 50조가 650조 정도 되는 거예요. 650조. 그러면은 요게 이제 1인당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인구가 100만인데 5천만 정도 보고 하면 1인당, 자, 한번 써볼게요. 650조. 동그라미 막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650조니까 요게 처음에 오는 게 이제 조라 했죠. 그죠? 그러면 1000, 100만, 10억, 동그라미 3개 더 와야 되겠죠? 그럼 몇 개입니까? 여러분 되죠? 1000, 100만, 10억, 조죠. 그죠? 650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라고요? 5100만인데 그냥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6500만으로 봅니다. 그죠? 그럼 6500만이면 어때요? 요게 100만이라 했죠. 여기 100만, 여기 1000만이죠. 그죠? 6500. 맞죠? 6500만. 똑같다.
그럼 얼마예요? 1인당 얼마를 쓰는 거예요? 10, 100, 1000, 만. 이 말이 안 되는데. 여기 100만이지. 여기 100만이지. 그죠? 1000만, 6500, 요다. 다시 쓸게요. 자, 1000, 100만, 1000만, 6500만이죠. 그죠? 같다. 이 말. 그러면은, 자,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인당 얼마예요? 6500만 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에요. 요 예산은 650조인데, 우리 인구가 65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얼마다? 6500만 원이었죠. 그죠? 맞잖아. 1000만 원이가. 여기서 잘 봐요. 그러면 이게 나누면 1 되니까 100, 10만,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원이네. 그죠?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인데 지금 실제 얼마예요? 실제 5100만 원이니까 5일 하면은 약 1300만 정도 되네. 한 1300만 원 1인당. 이게 1인당 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규모라는 얘기예요. 요게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보면은 가정에 이제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몇 인이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얼마를 버느냐? 이 돈이 뭐예요? 이 돈이 결국은 경제인데, 우리 이제 농산업 쪽에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아까 먹는 거, 요 식량에서 아침 먹죠, 점심 먹죠, 점심 어디가 버리노? 뭐 하여튼 저녁 먹죠, 그죠? 하루 2끼 내지 3끼를 먹는다. 그러면 이걸 전체에 내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하면 여기서 식료품으로 내가 쓰는 비용이 얼마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이다. 하면 이게 뭐냐면 엔겔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료품 드는 비용을. 그러면 얼마예요? 300만 원 내가 쓰는데 150만 원 먹는데 쓴다면 엔겔 개수가 50%인 거예요. 그럼 엔겔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이제 개도국이나 좀 후진국 쪽이에요. 거기는 친미활동, 아까 얘기한 이 친미활동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뭐다? 의식주만 해결하는 쪽. 주로 그 중에서 먹는 쪽에 해결하는 분야가 많다 이거죠. 그럼 경제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자 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급여를.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 자, 여러분들 자 월급을 급여를 받는다, 그죠? 연봉으로 받든 어떻게 하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을 받는다. 5천만 원을 받으면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죠? 사장. 네? 사장님이 그 회사가 주는 거죠, 그죠?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순환 원리를 한번 봅니다. 그럼 이 회사는 돈은 어디서 벌었어요? 누구한테? 고객이죠. 고객이 내가 또 나죠, 그죠? 내가 고객이 또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전 세계인이 고객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객은 돈을 또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여기 회사로 물건을 살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어? 나 여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예요? 사람, 고객, 또 하나의 고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고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많은 고객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라는 것도 고객, 우리가 특정 단정지어서 하나의 고객이지만 여러 또 고객이 있잖아. 고객이 애들,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어른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또 회사의 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작은 회사라든지 이런 데 큰 회사 같으면 납품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 그 다음 여기 그 외에 또 다른 뭐 개도국, 다른 국가, 뭐 수출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객이에요.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그럼 이 고객은 또 돈을 어디서 버느냐? 이 고객도 똑같이 이 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회사는 뭐 같은 회사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 이 회사는 또 어디서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 또 여기 수출을 하든 여기 수출을 하든 판매를 하든 이렇게 전부 엉켜 있는 거예요. 뭐처럼? 전부 이게 네트워크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이 돈이 뭐냐? 그럼 돈을 그러면 많이를 많이 찍어내 보자.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가 예를 들어서 연간에 우리 예산이 뭐 1,000조다. 1,000조다 가정하면 야 1,000조 뭐 필요하노? 한 뭐 3,000조 정도 찍어내 예산을 확 늘려보자. 그렇지 개인한테 확 줘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줘보자고. 우리 예산이 1,000조인데 한 3,000조나 뭐 1경 정도 찍어서 줘보자 이거지. 주면 어떤 현상이 빚어집니까? 인플레이션. 자, 주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 많아지겠죠. 소득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개인이 만약에 안 쓰고 전부 딱 홀딩해서 내가 가지고 있든지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순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월급을 이제 받는데 이만큼 많이 생긴 거야. 그럼 나는 은행에 탁 넣어놓고 아니면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고객이 생성이 안 돼. 여기서 이런 건물을 더 많이 못 쳐요. 이렇게 확장성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니도 1년에 연봉이 10억, 내도 10억, 쟤도 10억, 전부 10억인 거예요. 그럼 돈이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거지. 누구나 10억 자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근데 말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안 가지고 있고 전부 쓴다. 막 쓴다. 그러니까 나는 뭐 10억 받았으면 10억 받았으면 1억만 내가 가지고 있든지 하고 나머지 전부 써버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회사가 이 회사가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일어나겠죠.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죠? 그러면 뭐 한다? 이게 경제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져. 커지는데, 자, 초반에는 엄청 커져. 아주 좋지.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내가 과거에 10,000원 주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 가니까 전부 니도 나도 돈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시급이 10,000원이었던 게 100,000원 해.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사람들이 봐서 회사를 운영하면 급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다운되는 거예요, 역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국가 봤죠? 어떤 국가에 보니까 어떻던가요? 돈을 막 많이 찍어내니까 거기서 난 차 한 대 사려고 하니까 돈을 얼마큼 들고 왔네. 이 트럭으로 한 대 트럭 가져가서 차를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IMF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IMF 시대 때 그때 우리가 1달러에 얼마 했냐면은 1,000원 정도, 1,100원 정도 했었거든. IMF 딱 터지니까 2,400원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돈이 뭐예요? 종이 쪼가리게 되는 거야. 그럼 종이 쪼가리게 되면 돈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있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랄까, 가격이 막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시중에 많이 돌게 되면, 지나치게. 그럼 부동산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해외에서 이제 돈이 많이 유입이 되면은 아주 좋아요. 해외에서, 다른 쪽에서. 왜? 그러면은 우리 들어오는 게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안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거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달러가 안 들어오고 우리 자체 내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 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제입니다. 첫 번째 경제.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이제 악조건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돈을 아주 안 푼다. 급여를 1,000만 원 주다가 뭐 100만 원으로 극단적으로 깎아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씁니까 안 씁니까? 쓸 돈이 없어. 안 쓰면 이게 확정성이 없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찌부러드는 거지. 찌부러들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팔 수 있나요? 팔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럼 이 도산되는 거지, 그냥. 이 회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 다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뭐 럭키에서 외국 관광객이라든지 K-팝, 뭐 K 드라마, K가 뭐 어떻게 잘 돼가지고 흥황을 외부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 국내에서 만약에 이게 순환이 되고 또 순환 자체가 이렇게 안 되고 찌부러들면 전체 경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왜? 회사가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전자, 후자. 돈을 많이 풀어서 문제가 되는 거하고 아예 안 풀어서 문제가 되는 거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어느 게 더 위험해? 뭐 둘 다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하면 이자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자율. 이자율은 뭐예요? 돈을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가 3.5%냐 7%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우에요. 내가 돈이 뭐 1,000억까지 있다. 뭐 누구나 다 1,000억 있다 하면은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돈 안 받아. 은행도 1,000억 뭐 몇 경 있어.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자율이 뭐 3.5%가 마이너스 5%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이 네 돈을 관리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어땠냐면 이자율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였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내가 보관 수수료를 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장이고 뭐 이런데 많이 뭐 현금을 놔두고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 경기가 안 돌면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간다, 안 찍어낸다 하면은 뭐 7% 아니라 10%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은행에 맡기면 은행 땡큐 하고 해서 다시 이제 산업화에 돌리고 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정하는 것이 그 매년 분기별로 우리가 미국에 자, 달러 이자율이 몇 프로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이걸 갖고 조절을 하는 거지. 적당하게 경기가 돌게끔 하는 것들이 경제학자, 관료가 할 일이다 이거죠. 이게 경제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경제란 게 큰 그림으로 보면 자국 내에서, 우리 가정 내에서 이제 내 개인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경영을 한다. 하고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내가 이번 달에는 얼마를 소비를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힘들다 하는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줄이고 나 스마트폰 뭐 결제액을 또 줄인다. 뭐 어떻게 한다. 물세를 줄인다.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교통비도 내가 줄이겠다.
아니면 외식을 줄이겠다 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야, 엄마, 아버지가 돈을 잘 버니까 많이 주신다. 지난번에는 30만 원 주시는데, 이번 달에는 뭐 200만 원 주신다 하면, 띵 하오죠. 그죠? 기분 좋죠?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뭐, 다른데 저축도 할 수도 있고, 뭐, 여가 활동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책도 더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그다음, 그거 뭐지? 이름 뭐라 그러노? 하여튼 컴퓨터도 더 좋은 사용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러면 경기가 와, 이제 활성화 되는 거지. 근데 그 아버지는 돈을 어디서 벌어요? 결국은 또 회사에서 또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회사가 잘 돌아가야 계속 받지. 근데 어느 순간 급여를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주다가, 물건이 팔리지가 않는데, 경기가 안 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만큼 이게 회사가 잘 돌아가야 전체 사회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 경제고, 요걸 봐서는 그러하고, 농산업에서는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식품이죠.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죠? 먹는 건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과거에는 내가 밥만 먹고 살았다. 밥하고 김치만 먹고 나는 산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김치에 뭐 단백질이나 넣으면 되겠죠. 어쨌든 아주 엔겔 개수를 최소로, 그러니까 뭐 한 5 정도로 해가 살 수도 있어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갖고 살기 뭐 이런 뭐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꾸리는 거, 가정적으로 꾸리는 거, 그 다음에 뭐 단체에서 꾸미는 거,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꾸미는 거,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산업에서 가만히 보면은 식품이 가장 핵심이잖아. 누구나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엔겔 개수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간 이런 거는 있어요. 아주 이제 좀 먹고 살기 힘든 국가에서는 엔겔 개수가 80 뭐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근데 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낮아지는 게 통상인데, 그 나이가 또 들면은 엔겔 개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아까 봤죠? 소비만 하니까 수입은 없으니까 그렇게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농산업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면, 식품을 가만히 보면 그냥 가공하지 않은 식품만 먹었을 때는 그게 엔겔 개수가 낮은데, 가공식품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농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가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국 그래서 가공산업이 이제 국가의 소위 이제 파이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공산업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강의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과연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건강을 생각 안 하지만은 나이가 한 40, 50 넘어가면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마다 세대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농산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생산면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전부 노동력에 의지했다. 전부 힘으로 다 했다. 그래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가 나왔다. 기계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해서 좋은데 문제가 있다. 아이, 비싸.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지어서 1억 매출을 올렸는데 기계 사용하고 이렇게 뭐 해버리니까 첨단화된 거 쓰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들어가 버렸어.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뭘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의 이제 경제, 경영, 오늘 소규모의 경영이죠. 경영을 통해서 이제 전체 경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업곤충을 하는 데서 이제 더 좁혀보면은 내가 뒤엉벌을 하겠다, 꿀벌을 하겠다, 군뱅이를 하겠다 하면은 이 경영 전략을 잘 짜야 돼. 얼마 많은 면적에, 어디에, 얼마 많은 면적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얼마나 많은 규모로 생산을 해서 매출은 판매량은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내서 소득은 얼마만큼 올려서 하겠다. 완벽한 계획이 짜져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디엠블 한다고 우리나라에 6만 5천 봉 정도, 뭐 60만, 30만 정도 그 불통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30만, 다른 데 얼마 하고 있다 하니까 내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한 10,000통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디엠블이 소비가 더 많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시설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맞춰서 동향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동향, 이 국제적인 동향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지겨울 수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어디든지 바나나가 다 있어. 그건 뭐예요? 국제시장이 그만큼 열려버렸어.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아주 비싸게 팔고 있는 농산물이 있다 하면, 지금 이렇게 비싼데,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모든 정보들이 지금 전 세계에 공유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딱 들으면 오늘 무슨 가지, 고추, 뭐, 품목별로 가격, 경매 가격 다 뜹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요, 작은 데는 성함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경매된 양까지 다 통계가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는 미국에서 딱 보고 있다가, 야, 한국에 예를 들어 고추가 비싸네? 하는 순간, 어때요? 그거는 면적이 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추가 뭐 1kg에 뭐 10만원 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10만원 한다면, 그냥 항공기 바로 떼고 특별기로 바로 수송해버립니다. 원래는 이게 채소류는 운송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거의 작업에 의존하거든요. 국내산. 하는데 만약에 비싸다 해보세요. 딱 계산, 소위 주판 다 두드려보죠. 두드려보고, 야, 이거 경제성이다 하면 특별기 바로 띄워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딸기 있잖아요. 수출할 때 어땠어요? 코로나 때. 특별기 바로 띄워버립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제는 큰 규모에서 이제 봤지만 우리는 경영을 해야 그 경영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경제예요. 그러면은 경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거냐면 세계적인 동향. 지금은 이러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농업 행위를 할 때도 지금 딸기값이 비싸니까 좋다. 뭐 고추값이 뭐 옥수수 가격이 비싸니까 너무 좋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싸면 다른 데서 가치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더 싼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한마디로 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적정 가격, 합리적인 가격, 소비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가격에 농산물을 생산해내야 된다. 그게 누가 할 일이냐? 우리 의무다. 그 다음에 식은 그렇죠. 우리도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한번 보세요. 뭐 똑같은 제품인데 비싸게 좋다 하죠.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오픈되어 있다. 하나다.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세금을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그거는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국제 무역은 전부 자율화되고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율을 뭐 조금 뭐 두고 하는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의 합리화가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1년, 2년만 볼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봐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아까 저 시간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수막 재배를 한다. 딸기 농사, 고추 농사. 야, 화석연료 쓰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태양광을 이용한다. 아니면 다른 걸 한다. 그럼 수막 재배를 해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에너지 적게 들고 좋지 않느냐. 그러면 론을 통해서 지하수를 함량을 해야 됩니다. 그건 론의 기능이에요. 그럼 우리가 벼 재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농가에 얼마씩 준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공기적 기능이 그만큼 크고 만약에 쌀 생산 안 하면은 우리 존립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기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익적인 큰 그림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면은 다 사회 이제 초년생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리더가 다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장복 품목을 선택하든지 국제적인 동향,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공익적 기능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식량 생산하고 농업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도 하고 그것을 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필을 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농산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경영의 합리화에 관해서 간단한 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경제를 알려고 하면은 각 개인이 하고 있는 경영의 합리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제 농산업에서 1강입니다. 1강이고 더 이제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을 여러분들을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경영의 합리화를 실제합니다. 뭐 군뱅이를 갖고 디형벌을 가지고 꿀벌을 가지고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다, 1억을 투자했다 해서 얼마만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일단 1강에서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 있고 경영이 뭐고 국가 예산은 어떻게 정해지고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하는 등등에 관해서 간단히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